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북한 개방방송의 오픈어 선교사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마음을 여는 도구가 되려고 합니다. 이름을 오픈어라고 하였습니다. 남북 통일보다는 먼저 북한이 개방되어야 합니다. 북한 개방이 없는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큰 재앙이 됩니다. 북한이 개방되어야만이 남북 모두가 잘 살 수 있게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북한이 개방되는 것을 하루속히 보고 싶습니다. 북한을 개방시키려면 북한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알지 못하면 북한을 개방시킬 수 없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바로 알아야만이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는 방법이 제재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과연 북한이 유엔 제재로부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정일은 1975년부터 외부 세계에서 경제 제재를 가할 때 그 벗어나는 방법으로 나라의 경제를 당경제, 군수경제, 내각경제 등으로 분리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내한은 김정일의 비자금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갖다 수령의 혁명자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고부터 1978년부터는 북한의 모든 산업이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수령 혁명자금은 김일성의 우상화하는 곳에 모두 돈을 사용하였습니다. 대부분 동상 건립과 기념물에 막대한 투자를 하였습니다. 97년 백성들이 300만이 굶어 죽는 시절에도 9억 달러를 들여 kum수산 궁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수령의 혁명 자금이 떨어질 때마다 김대중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햇볕 정책을 한다고 30억 달러씩 도와주어서 항상 김정일의 비자금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합작하여 시작한 사업들은 그곳에서 나오는 애한은 백성들에게 한 푼도 돌아가지 않는 사업들입니다. 금강산 사업이나 개성공단 사업은 모두가 받는 즉시 수령의 혁명 자금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제재가 강력하여도 수령의 혁명 자금만 건드리지 않으면 북한 정부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2005년 마카오 방콕 델타 아시아은행 안에 있는 북한 계좌 52개를 동결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동결된 돈이 불과 2,500만 불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때도 깜짝 놀란 북한 지도부가 육자회담에 즉시 응답하여 2005년 6.19 공동성명을 발표하는데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은 러시아 시베리 은행이나 베트남의 베트콤 은행이나 몽골 은행에 계좌를 신설하였습니다. 러시아는 개방개혁 이후에 계속되는 인플레이로 루블의 가치는 1000대 1로 화폐 개혁을 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1000배가 넘는 인플레이가 계속되었습니다. 러시아 국민은 루블을 믿지 못하고 돈을 모두로 달러로 받고 집집마다 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집값이나 자동차 가격을 달러로 계산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 달러의 가치가 그렇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달러나 위안화가 없으면 고급 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원수로 여기면서 미국 돈은 가장 사랑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2017년 9월 10일부터 전례 없는 유엔의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역대 다른 제재와 달리 이제는 제재 유류에 대한 제재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달러는 한 푼도 없게 만들려고 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말에 북한에 방문한 한국 사람이 북한 당 간부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유엔의 제재 이후에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간부의 대답은 우리가 언제 제재가 아닌 적이 있었나? 라고 반문하더랍니다. 2017년 제재를 당하면서 막말을 쏟아놓던 김정은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2018년에는 김정은의 신년 연설은 많이 호의적이었습니다. 이어서 평창 동계 올림픽을 통하여 남북이 많이 동조하였고 이어
6월 14일에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김정은이가 미국과 회담하러 나온 것은 유엔의 제재도 이유가 있지만 유엔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압박하는 중국이 싫어서 그런 회담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시진핑이가 김정은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더라면 아주 미국 편에 서려고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회담이 있기 전에 중국은 급속도로 김정은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김정은은 이때 한국, 중국, 미국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2018년, 19년에는 유엔의 제재가 일정한 효과가 있었으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는 유엔의 제재는 솜방망이였습니다. 경제 제재는 중국이 협조하지 않는 한은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중국과 북한의 국경에 밀수 무역을 어떻게 밤낮으로 다 감시하고 차단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은 2018년 후반과 2019년에는 북한에 많은 관광객을 보내주기도 하였습니다. 러시아도 김정은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북한 노동자들을 관광이나 연수 비자로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것을 눈을 감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값도 많이 떨어져 남는 기름을 북한에 파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트럼프는 미북 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함으로 김정은이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과 무역전쟁하고 이란과 베네수엘라와 전쟁하느냐고 아주 바쁘게 지내면서 점차 북한에는 관심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재를 통하고 있으며 외교적으로 잘 다루면 북한이 항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관광객을 보내주는 일은 유엔의 제재를 피하여 도와주는 유일한 길이 되었습니다. 이에 김정은은 다른 것보다 자신의 나라가 관광 자원이 많은 것으로 착각하여 관광시설에 많은 것을 투자하였습니다. 백두산 밑에 삼지연이라는 도시는 관광단지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만드는데 한 5천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원산 달마 해수욕장에 또한 관광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성이 부족했는지 자금이 부족한지 아직은 완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천실 규모의 24층 리조트를 온천단지를 지으면 많은 실버 관광객을 유치해 주겠다고 하는 해외 사업가의 말에 속아서 양덕에 국제온천 휴양지라는 휴양지를 건설하였습니다. 이곳에 1억 5천만 달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2020년 1월에 개장하였는데 자칭 세계 실버 사업가 협회의 회장은 종족을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사태로 개점 후기업 상태인 것 같습니다. 삼지연 도시건설은 남쪽 좌파들이 백두산 관광을 북한 쪽에서 올라가면 사업이 될 것이라는 부추김에 시작하였던 것 같습니다. 평양 신도시 아파트 사업은 돈을 가지고 있는 전주를 동원하여 아파트를 지으면 일정 부분을 분양하여 팔아버릴 수 있도록 하여 돈을 별로 들이지 않고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공산권에 있는 아파트 분양은 한국처럼 내부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골조와 외관만 공사하고 내부 공사는 집주인이 직접 공사를 해야 하므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광단지는 전주도를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 시설 자재 많은 부분을 수입 제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김정은의 비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정은은 김정일이가 죽으면서 40억 불이라는 수령의 형용 자금을 물려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돈으로 물놀이장도 짓고 스키장도 짓고 승마장도 만들고 농구 선수를 불러갖고 놀면서 잘 사용했습니다. 핵폭탄도 만들고요. 북한 전문가들 중에서는 2012년에서부터 2016년 5년 동안 북한이 한 40억 달러를 소비했다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북한은 한 해 김정은이가 미국 벌어들이는 비자금이 2억에서 3억 불 정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2017년 39호실에 유럽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사람 중에 중요한 인물이 탈북하였습니다. 이 사람의 증언으로 그 당시에 유럽에는 20억 불의 비자금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돈을 다 합하면 아직도 그 당시 30억 불에서 50억 불의 비자금이 김정은이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28억 불이라고 하니 김정은은 트럼프보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것도 현찰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 북한의 경제 제재가 시작되었을 때 북한의 외환 보유 거론은 3년에서 5년을 버티지 못한다는 전문가들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2019년 관광 사업을 위하여 쓴 돈은 많아도 아직도 김정은이에게 20억에서 30억 불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해 비자금으로 2, 3억 불을 벌지 못한다고 하여도 김정은이에게는 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20년 들어와서 코로나 사태로 스스로 국경을 봉쇄하여 더욱 어려운 상태에 이제 홍수까지 맞았다고 곧 북한 정부가 무너질 것 같다는 유튜브 방송을 많이 하지만 아직은 김정은이가 손들고 나오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유엔의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북한 사람이 외국으로 관광 나오지 못하게 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류 제한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김정은이의 해외 은행에 있는 돈은 모두 찾아서 안전히 동결을 해야 합니다. 지금 미국의 대선의 지지율 차이가 20% 이상이 계속된다면 트럼프는 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에 대한 돌파구가 북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외국과 전쟁을 일으키고 재선에 성공한 역대 대통령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전략적인 군사 물품들이 많이 들어오고 미국 항공모함이나 정찰 비행기를 띄워서 북한으로 하여금 회담으로 나오라는 압박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통하지 않으면 최후 수단으로 북한의 원점을 가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지켜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원자폭탄, 미사일 그리고 비자금을 가지고 두더지처럼 숨어있는 김정은이가 항복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북한을 공격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20년 4개월을 앞둔 이 시간에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2021년은 우리가 다시 만나지 못할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송을 듣고 느끼신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속 이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개방될 때까지 계속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